대부분 이제 그냥 정해져 있어. 무조건 15개, 12개 하래. 금비대 된대, 근육 커진대. 아니지, 핸드폰 본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다이어트를 하고 대회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각자만의 이제 약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랑 팔이 조금 몸통에 비해서 얇아서 그게 약점인데, 개인마다 약점 부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배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 강점은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강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타고난 부분이 있고, 또 특별히 이제 타고났기 때문에 그 부위 훈련을 할 때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약점이 어딘지를 일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의 약점은 다이어트를 좀 해봤을 때 드러나는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벌크업 하면서 막 음식도 막 잘 먹고 운동하고 나면 몸이 항상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좋은 줄 알아, 자기가 다 좋아 보여, 뭔가. 맞아요. 운동하고 가슴 보면 가슴 큰 거 같고 팔 큰 거 같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딱 하고 나면 대흉근이 제일 약점이에요. 아, 가슴이 왜 이렇게 작지? 다른 데에 비해서 라인업을 잡고 전면 포징을 하면 앞에가 너무 비어있어요. 복근도 사실은 제가 좀 약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다마가 막, 아니 다마가라 쓰네.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일단은 자신의 약점이 어딘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이 돼야 되고, 자기가 모르면 주변에 운동을 좀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나 약점이 좀 어딘 것 같아? 일단 그걸 파악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약하다는 거는 근육의 사이즈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아요.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팔이 약해, 가슴이 약해, 그러면 사이즈가 작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보디빌딩은 사이즈가 이제 커져야 되니까 강도 있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당연히 또 중량이 사실 들어가야 되고, 중량충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전에 들었던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무게를 올려서 좀 더 강도 있는 운동을 좀 해야지만, 그래야지 사실은 더 많은 자극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 운동하시는 거에 대한 루틴이 너무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가슴 운동 한다, 다 정해져 있죠? 선피로, 벤치프레스, 그 다음에 뭐 덤벨, 머신, 끝. 요렇게. 이게 그냥 국민 가슴 운동이잖아, 모든 운동이. 사실은 이런 어떤 방법들이 몸에 너무나 적응이 됐고, 그래서 그런 루틴들을 완전히 한번 바꿔줄 수 있는, 요즘에 너무나 이제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슴 운동 이렇게 쳐도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배울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다양한 루틴의 방법으로 일단은 운동을 하셔야 되고, 보통 분할 운동을 뭐 3분할 정도, 2분할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느꼈을 때 분할 운동의 의미 자체는 충분히 운동을 하고 그 휴식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해서 운동을 하자 해서 분할 운동의 개념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슴 운동 한번 했을 때 이게 정말 가슴이 막 지쳐서 막 더 이상 막 이 가슴을 쓸 수 없을 만큼의 운동량을 뽑아내지 않는단 말이죠. 굳이 휴식이 그렇게 길게 필요하죠. 그렇게 길게 필요하죠. 특히나 만약에 취약 부위라면. 그래서 오히려 취약 부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빈도수를 올려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슴이 약했을 때 정말 매일매일 가슴을 한 적도 있어요. 그 대신에 종목 자체를 많이는 하진 않더라도, 제가 이제 가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슴 상부가 많이 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어떤 한 종목씩 혹은 두 종목씩 해서 계속해서 가슴에 자극을 주고, 또 어떤 새로운 동작을 통해서 근신경계를 조금 적응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주당 빈도수들을 조금 높이고 새로운 운동도 많이 해주면서 새로운 자극을 가져가는 게 약점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쵸. 그 새로운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정말 아주 막 그 새로운 머신과 뭐 굉장히 막 아주 신박한 그런 기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놀드 대백과 그 책 보면 거기에 완전 보디빌딩 책의 정석이거든요. 보디빌딩 백과였는데요. 보디빌딩의 역사부터 드롭 세트, 부분만 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거기 보면 우리 트레이닝 세트 하는 방법 있잖아요. 중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 네. 컴파운드 세트나, 저는 뭐 슈퍼 세트, 뭐 트라이 세트,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걸 이제 고중량부터 해서 마지막 저중량까지 해서 끝까지 정말 이 온 힘을 다해서 사실은 이 쓰는 어떤 그런 운동을 굉장히 즐겨 하고, 그런 식의 사실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헬린이들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냥 정해져 있어. 한 세트 한 무조건 15개, 12개 하래. 금비대 된대, 근육 커진대.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핸드폰 본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을 합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정리를 하자면은 약점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주당 빈도수를 늘리고 또 이제 새로운 뭐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동을 사용을 해서 좀 새로운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또 이제 약점 부위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면 약점 부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수행 능력이 일단은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건이가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그냥 근비대 훈련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100kg를 그냥 한 10개, 12개 그 이상 할 수 있을 정도의 원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수행 능력이 사실 나올 정도의 힘을 사실은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는 그럼요. 거고 네. 근력을 자체를 늘리는 거죠. 그쵸.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는 바로 수분 조절. 저도 아직도 숙제예요. 이 부분이 네. 너무 저를 힘들게 하고 왜냐면 수분 조절의 의미 자체가 네.